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오늘은 11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도 즐겁게 방송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불가능해 자존심이 말했다. 위험해 경험이 말했다. 한번 해보자 심장이 속삭였다. 윌리엄 아서워드 작가님의 한 줄 명언인데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제가 지난주부터 이야기 드렸던 부의 레벨을 올리는 역세권 투자 대한민국 역세권 입지 지도 이 책을 갖다가 오늘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제 그 감사스마일 TV 구독자가 어느덧 지금 이제 7,000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0명 구독자 이벤트로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스마일 TV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오늘 구독자 7,000명 감사 이벤트를 진행을 할 건데 앞으로도 이제 8,000명, 9,000명, 10,000명 뭐 더 많은 분들이 앞으로 많이 구독을 해주시게 되면 계속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10분께는 표차님의 책,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책을 직접 택배로 해서 집으로 선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표차님을 뵌 적은 없지만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뵙고 싶기도 하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구독자 인증을 갖다가 일단 해주시고 저에게 댓글을 많이 남겨주신 분들 중에 제가 구독자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하셔가지고 인증을 좀 해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책을 꼭 받고 싶은 이유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10분을 선정해서 오늘이 11월 10일이니까 17일까지 받고 17일 오후쯤이나 해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앤원 북스에서 이렇게 협찬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전국 노선도를 2021년에 이렇게 발표를 했고 2030년으로 해서 이제 4차 국가철도망을 타겠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느낀 거지만 지도에 모든 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갖다가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4차 국가철도망 광역철도 노선도를 좀 보시게 되면 부의 레벨을 갖다가 올릴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보면 신분당 서부부 연장 이렇게 쭉 올라가서 삼성에서 올라가서 지금 여기 통일노선 해가지고 이제 금촌 조리선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반영이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물론 삼성에서 일산으로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광역교통망이라고 하면 파주로 또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또 지축 차량기지가 또 이전을 갖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한강을 중심으로 한강 아래쪽과 위쪽이 정말 교통망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저는 어제 방송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을 이제 고양시가 지정을 갖다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제 1차를 통과했고 이제 내년쯤에 이제 저는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 것 같은데 경기 북부, 경기 서북부 쪽으로 해가지고 경제자유구역이 또 지정이 된다고 하면 이런 철도망이라든지 도로, 교통망이 더 확충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일단 교통망 인사이트로 시장을 갖다 분석한 최고의 책, 빠시용님의 추천사를 갖다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재가 호재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교통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교통호재에 대한 선별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규 노선이 생길 경우에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아지는지 또 일자리 노선이면서 메인 일자리와 직통 노선인지 환승이 용이한지 지금 이제 따지게 되면 이제 강남 접근성을 갖다 따지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용산 접근성을 갖다가 따지는 그런 노선들이 또 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어쩌면 집값이 그렇게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교통망 시설의 부족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결국 교통망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차별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교통망 인사이트 대한민국 역세권 입지 지도를 꼭 읽어보시고 인사이트를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망 인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정말 부의 레벨을 올리는 투자 지침서라는 빠숑님의 정말 완벽하고 좋은 그런 추천사
를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는데, 이 빠숑님의 추천사도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에 거의 플러스 알파 거의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꼭 한번 읽어보시라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먼저 여기는 파트가 이제 파트 1, 파트 2, 파트 3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제가 이거를 전부 다 소개를 갖다 해 드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것보다 직접 이 책을 갖다가 빌려보시든지 사서 읽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감사스마일처럼 소장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올해 뭐 보고 내년에 또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그런 소장용의 책이라는 말씀 드리고, 첫 번째 파트 1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역세권의 현재와 미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역세권의 가치를 느껴라. 감사스마일도 이 역세권의 가치에 대해서는 뭐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리지만, 역세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살지 않은 사람들의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앞으로도 역세권은 불패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세는 KTX와 GTX,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신분당선과 9호선을 갖다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전체의 현재와 미래, 광역시 도시철도 현재와 미래, 비수도권 광역철도의 확대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스마일 생각은 역세권은 불패고, 이왕이면 초역세권, 역하고 가까운 뭐 300m 안쪽이나 250m 안쪽으로 해서 투자나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19 이후 시대가 되더라도 이 미래 시대에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고 끊임없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런 비전과 그런 메리트가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현황을 갖다 보시면 수도권 GTX 시대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 GTX 총괄표로 해서 GTX A부터 D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GTX A가 정거장이 많아 보이는데 11개소고 GTX B는 13개소입니다. 그리고 GTX C가 가장 많은데 14개소. 지금 GTX A는 공사가 수주롭게 계획되어 있어 지금 잘 추진되고 있고, GTX B는 뭐 빠르면 2024년에 민자 구간과 재정 구간이 동시에 지금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문제가 이제 GTX C 노선이 아직까지 지금 결정이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제 착공이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들, 제가 엊그제 이야기 드렸던 음마 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창동에서 가운데 이 구간, 또 지상 지하 구간 이 부분도 잘 원만하게 해결 좀 되기를 갖다 원하고요. 그 다음에 양주 덕정이라든지 의왕에 있는 이런 정거장 부분도 잘 해결돼서 늦어도 내년에는 GTX-C가 착공이 되기를 간절히 제가 소망을 하고요. 감사스마일이 왜 GTX-C가 간절히 빨리 착공이 되길 희망을 하냐면 GTX-A 노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GTX-A 운전과 서울역은 2024년 하반기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 동탄에서 수석 구간은 2024년 전반기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표차님은 지금 좀 약간 GTX가 좀 늦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던 삼성역 무정차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것도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서 GTX-C가 하루라도 빨리 착공이 돼야지만 서북부, 특히 고양시라든지 파주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 중심이라든지 동탄으로 다니는 거라든지, 또 동탄이나 용인에서 이제 경기 북부로 다니는데 상당히 편리해질 것 같아서 저는 GTX-C를 갖다가 조금 빨리 착공이 되기를 이야기 좀 드립니다. 파트 2는 부동산 투자의 육하 원칙과 이해에 대해서 인트로 현명한 투자자를 위한 제언, 그리고 어디를 사야 할지, 무엇을 사야 할지, 어떻게 사야 할지라는 입지 상품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스마일은 입지를 보고 결정을 갖다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일자리라든지 교통망, 학군, 편의시설 중에서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초역세권 부동산을 선택을 하시면 실패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4가지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 시장과 입지, 상품 방법이라는 이런 관점이 있는데, 정말 표차님께서 정말 핵심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입지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이 4가지 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파트 3에서는 4차 국가철도망 39개 사업에 대해서 대해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트로 4차 국가철도망 현장에서 답을 찾다, 고속철도라든지 일반철도, 감사스마일이 관심 갖고 있는 수도권 광역철도 16개 사업 중에서 신분당선 서부 연장, 용산에서 삼성 복선 전철 관련해가지고 제가 슈투TV에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도 링크를 갖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슈투TV 제가 링크를 갖다 걸어드릴 거니까 1시간 4분 30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장 원종에서 홍대선, 그러니까 대장에서 홍대선까지 복선 전철이
표차님께서는 좀 긍정적으로 별을 좀 5개를 주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좀 뒤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부의 레벨을 올리는 역세권 투자, 빠시용님이 스마트 TV에서 이야기했던 생방송 때 제가 감사스마일 직접 질의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질문을 갖다 받아주셨고, 용산 3종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끝을 내면 좀 서운할 것 같아서, 제가 용산 3종에 관련해가지고, 표차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신분당선 서부연장 용산 3송 복선 전철 관련해가지고, 이제 총점을 별 3개를 주셨는데, 노선 가치라든지 열차 운행, 그 다음에 예산 투입, 진행 속도, 주변 개발을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연장이 20.2km가 아니라 19.4km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총 사업비는 1조 8천억 정도 지금 투입됩니다. 2013년 서울시는 광화문역과 은평뉴타운 삼송지구과 연결되는 노선을 처음 제안했고, 2018년 예비 타당성 신청 기준 BC값이 0.86이 나왔습니다. 이때 GTX 미반영 결과로 이후에 재부수석 시 사업성은 더 떨어진 거 나왔고, 결론적으로 이제 무산돼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신분당선 3종 연장의 전제 조건이 용산까지 우선 연결돼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이 표차님께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긍정적으로 좀 바뀌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편한 세상, 삼성 이편한 세상 시티 1차의 모습이고요. 감사스마일이 이 건물 이 오른쪽 커브에 있습니다. 삼성 미소부동산이 있고요. 이쪽이 이편한 세상 2차, 3차, IM 삼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 사진은 삼성의 대장 아파트인 아이파크, 20단지 아이파크의 전경의 모습입니다. 관련해가지고 제가 어떤 이야기 드릴 거냐면, 물론 이제 신분당 서부 연장 예타가 이제 내년 1월 전에 발표를 하겠지만, 이제 표차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신사역에서 용산역 구간의 사업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 문제로 현재까지 지반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공사를 5년으로 잡아도 2030년에 운행이 가능한데, 그럼에도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에 집중하는 만큼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용산 지금 신사에서 용산역 구간을 착공을 들어가면 이제 신분당 서부 연장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문득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봤던 게 지금 홀매실과 이제 광교 중앙역 사이에도 지금 예타를 2020년에 발표를 하고 기간이 한 3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신분당선 서부 연장, 삼성 연장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제 예타가 내년 1월에 발표된다라고 하면 이제 예타가 끝나고 난 2년에서 3년 뒤에 이제 본 실시설계라든지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용산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된다라고 하면 삼성 구간도 동시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표차님께서도 정말 이걸 부정적으로 신분당 서부 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신데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들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이제 정부에 여기에 이어 나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에 집중하는 만큼 동빙고역, 용산공원, 용산역 등 주변 파급력은 상당할 수가 있고요. 한남 뉴타운 사업이 한남 2구역이 지금 푸르지오로 지금 푸르지오 서밋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추가역으로 해서 하나 더 보강역이라든지 아니면 한남 뉴타운역으로 해가지고 하나가 더 신설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했고요. 뒤에서 이제 지금 원종 홍대선 관련해가지고 또 별을 5개를 갖다 주셨는데, 이 부분까지는 제가 시간 관계상 이야기를 드리지 않고 감사스마일이 물 한 잔만 마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분당 서부 연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감사스마일도 직접 수투TV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직접 서부 연장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 내용이 1시간 4분 30초에 보시게 되면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년 1월에 이제 KDI에서 이제 예타를 발표를 할 텐데, 가장 좋은 방법은 예타를 발표를 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사업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수순인데, 정말로 만약에 내년에 예타 값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예타 면제로라도 이거는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어차피 용산까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걸 삼성까지 연장을 갖다가 안 할 이유는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 좀 드리고요.
물론 별을 5개를 받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별을 3개 정도 받았고 또 노선의 가치는 충분히 있고 교통의 그런 불평등이라든지 또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또 국토부에서도 지금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또 지정이 되기 위해서 또 GTX-A 착륙역도 지금 어떻게 보면 2025년, 2026년에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투트랙으로 해가지고 신분당선은 강남으로 해서 가는 거고 GTX는 수서 삼성역으로 해가지고 동탄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노선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하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제가 감사 스마일이 감사하게도 지금 죄송합니다. 감사하게도 대한민국 역세권 입지 지도 이 책을 갖다가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또 감사 스마일 TV 구독자 7,000명 이벤트를 이 책으로 해서 제가 선물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기쁘고요. 아무튼 물론 표차님의 이야기 예상이 또 빗나갈 수도 있을 거라고 뭐 다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역세권 입지지도 꼭 소장하셔가지고 읽어보시라는 말씀을 강하게 한번 드리고 특히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 10분께는 제가 감사스마일 TV 구독자 이벤트로 해서 선물을 드릴 테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11월 10일인데 오늘 또 부동산 대책을 오늘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시장이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런 시장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역세권의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토지는 앞으로도 특히 수도권에 있는 역세권은 불패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방송인데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